올해 국정감사는 어제 주 유엔 대표부와 주 뉴욕 총영사관 합동감사로 시행됐습니다. 뉴욕 지역 동포사회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관심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시장 예상과는 달리 제자리 걸음에 그쳤습니다. 내년 1월부터 사회보장연금이 8.7% 인상되면서 42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7명을 살해한 20대 범인에게 배심원단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권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실시된 올해 국정감사는 주 유엔 대표부와 주 뉴욕 총영사관 합동감사로 시행됐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유엔 대표부의 전체 질의의 70%를 집중할 정도로 쏠림 현상을 보였습니다. 한국 국회의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맨해튼 주 유엔 대표부에서 실시된 2022년 국정감사. 주 유엔 대표부와 뉴욕 총영사관 통합감사가 진행된 이번 국감은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지적보다는 정치 공방이 중심이 됐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7명의 질의는 지난 11일 유엔 인권이사국 선출에서 한국이 낙선한 것을 비롯해 최근 대북, 대유엔 외교정책 혼선에 대한 유엔 대표부 책임 추궁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질문은 소수에 그쳐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당초 2시간 예정이던 국정감사는 1시간 30분가량 추가 시간을 가진 후에야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뉴욕 인근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증해 재외동포들의 불안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뉴욕 총영사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영사관 측면에서 혐오 범죄 인지 감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결정적인 폭력 범죄라든가 이것까지 가지 않게 이걸 좀 정성적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정병화 뉴욕 총영사는 팬데믹 이후 크게 지연됐던 총영사관 민원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민원실에 저희들 이제 웹사이트에도 이제 안내하고 민원실에도 보면은 이제 팸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 총영사관 현지 행정직원 임금 문제나 예산 문제, 다카 수혜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단순 제안 수준에 그쳐 공감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감사반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위원을 비롯 국민의힘 안철수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정, 이상민, 황희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지만 겨울철에는 바이러스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내년 1월 11일까지 9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때문에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를 제공받을 때 개인이 가입한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연장되면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의료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석에서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는 치료받기 위해 검사하기 프로그램도 유지됩니다. 미국은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령한 이후 90일마다 계속해서 비상사태를 연장해왔습니다. 이번 재연장 결정도 7월 연장 조치가 이날로 완료되기에 앞서 내려진 겁니다. 앞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지만 당시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위한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보건당국이 이외에도 개량형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촉진하는 등 올 겨울철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화이자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해 개발한 개량 백신이 강력한 면역 반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백신으로 4차까지 접종한 경우보다 개량 백신을 접종한 경우 더 높은 항체를 생성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개량 백신의 실제 접종 테스트 초기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접종 전에 비해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무력화 항체를 생성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이 잘 받아들여지고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는 개량 백신을 맞고 일주일이 경과한 피실험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항체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기존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과 새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을 비교한 겁니다. 화이자는 그 결과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개량 백신을 추가로 접종한 경우 원래 백신으로 4차 접종까지 맞은 경우보다 BA.4와 BA.5에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이번 초기 데이터로 우리의 이가 백신이 현재 확산 중인 변이에 대해 예전 백신보다 더 나은 보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겨울 급증세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화이자는 55세 미만자들의 비교 결과는 제공하지 않았고 향후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화이자의 개량 백신은 지난 8월 말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 9월 초부터 미 전역에서 접종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제자리 걸음에 그쳤습니다. 시장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임대료와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소매 판매를 부진하게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무부는 오늘 지난 9월 소매 판매가 제자리 걸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계가 타격을 받은 것이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 8월 임대료와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소매 판매를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에는 소매 판매가 0.4% 성장했었고 9월 소매 판매 역시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제자리 걸음에 그쳤습니다. 자동차와 주유소의 판매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3% 증가했고 휘발유 판매를 제외한 지출은 0.1% 증가했습니다. 상무부 발표는 쇼핑객들의 소비 탄력성을 보여줬지만 다른 많은 정부 보고서와 달리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식품점의 매출은 식품 가격 상승으로 0.4% 증가했고 음식점업은 0.5% 상승했습니다. 가구점 매출은 0.7% 감소했고 전자제품점 매출은 0.8% 감소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미국 경제활동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인들은 4년 만에 최고치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비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에서 임대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불안 수준을 높이면서 전반적 지출이 둔화되고 점점 더 음식 같은 필수품으로 옮겨갔습니다. 반면 전자제품과 가구, 새 옷 및 기타 비필수품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연준의 계속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연준이 내년 초 기준금리를 5%까지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 8.1%를 상회하는 8.2%로 발표되자 금리 선물 시장 가격에 반영된 내년 초 기준금리 예상치 수준은 4.75에서 5%로 높아졌습니다. 당초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공개된 점도표상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인 올해 말 4.4%, 내년 말 4.6%와 비교하면 0.5%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확률도 3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장은 올해 말까지는 연준이 4.5에서 4.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년 3월에는 4.85%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 비용이 올라가고 이를 통해 지출과 고용, 투자가 억제되면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해도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비자들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여전히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힘들 것이라며 금리를 4.5% 이상으로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거비와 임금 등의 압박으로 인해 금리 인상으로 유발되는 경기 후퇴를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노령 은퇴자가 받는 사회보장연금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대폭 인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 8.7% 인상되면서 42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어제 사회보장청은 내년 1월 수령분부터 적용될 연간 생활 물가 조정분을 8.7%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폭은 1981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사회보장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1,827로 올해보다 $146 증가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연간 인상률을 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기초에 책정합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40여 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2%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은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여성 노인의 42%, 남성 노인의 37%는 최소 소득의 절반 이상을 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매년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는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은 2000년 이후 구매력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2000년과 같은 수준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월 수령액이 약 $540 증가해야 한다는 셈인데 실제 수령액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7명을 살해한 범인에게 배심원단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권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불우한 성장 환경 등이 배심원단에게 정상 참작 상황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주 순회법정에서 어제 열린 공판에서는 배심원단이 총기 난사범 23살 니컬러스 크루즈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내릴 것을 만장일치로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크루즈는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으로 150여 발을 발사했고 이 총격으로 학생 14명과 교사 3명 등 1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7명은 중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CNN 등을 통해 생방송된 재판에서 크루즈의 변호인은 지난해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크루즈가 불운한 양육 및 성장 환경에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크루즈 모친이 임신했을 때 술과 마약을 남용해 그가 정상적이지 못했다며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크루즈의 범죄가 계획적이고 잔인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은 이날 정상 참작 상황이 가족 요인보다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사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플로리다주 법에서 사형을 선고하려면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사형을 권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버겐 카운티장에 도전하는 토드 켈리과이어 후보를 후원하는 한인들이 어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토드 후보는 한인사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에 도전하는 공화당 토드 켈리과이어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들이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는 토드 후보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한인 100여 명이 참석해 본 선거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토드 후보의 한인 후원회 공동회장을 맡은 신홍규, 이창모 회장은 버겐 카운티 발전을 위해 토드 후보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며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시어 펠팍타운과 버겐 카운티가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드 후보는 한인들은 버겐 카운티 내 가장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라며 한인 사회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They add so much to our community because they're so hardworking, religious, and they're devoted to their families, to our country, and to our county. And they add immeasurably to our economic success and also our cultural richness. And so I valu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o much, and I'm committed to work very closely with that community as county executive. 토드 후보는 후원의 밤 행사에서 팰리세이즈 팍을 위한 3가지 공약으로 팰리세이즈 팍을 관통하는 46번 도로의 소음 방음벽 설치, 도로 재포장,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서비스 센터를 설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한인들을 위한 특별 핫라인 구축, 재산세 감축 및 한인 비영리 단체 지원금 증가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공화당 소속으로 팰리세이즈 팍 시장에 도전하는 스테파니 장 후보와 시의원에 도전하는 우윤구, 원유봉 후보도 자리를 함께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메디컬 그룹인 서울 메디컬 그룹이 대규모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더욱 풍성해진 의료 혜택을 소개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이 어제 저녁 뉴욕 그레인넥 레오날드 연회장에서 유수의 보험회사들과 건강보험 전문인 그리고 한인 의료진을 초대해 2022년 메디케어 보험 연례 가입기간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초까지 그 메디케어를 담당하는 보험회사들을 매해마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보험회사들을 모아놓고 각각의 보험회사들의 장점과 그다음에 새로운 플랜들 그런 것들을 갖다 그 환자분들과 의사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그런 그 보험회사와 플랜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오늘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메디케어 보험 가입 기간에는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993년 LA에서 설립된 서울 메디컬 그룹은 주치의 400명, 전문의 5,000명을 확보하고 있는 미주 한인사회 최대 메디컬 그룹입니다. 2018년 뉴저지 런칭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뉴욕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 서울 메디컬 그룹은 한인 시니어들이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해 더욱 풍성해진 의료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웃업 네트워크까지 이제 저희가 오퍼를 해줘서 이제 그 헬스 플랜에 조인되지 않은 의사 선생님까지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많은 전문의들 그리고 이제 더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시니어 플랜은 65세 이상 메디케어 카드를 가진 시니어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에이전트가 가입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한인 주치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3대 음악상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어제 2022년 시상식 37개 부분별 후보를 공개하면서 페이보릿 K-팝 아티스트 부문을 새로 도입해 시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팝상 후보에는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트와이스 등 5팀이 올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와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합친 3대 음악상 중 K-팝 시상 부문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롤리의 주택가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롤리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5시께 롤리의 뉴스 강변 주택가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경찰이 확인한 사망자는 총 5명으로 그중 1명은 비번이던 롤리 경찰국 소속 경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 외에 최소 2명이 이번 사건으로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에는 또 다른 경찰관 1명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의자는 주택가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며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수색을 통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급증하고 있는 차량 소음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 단속 카메라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난 10일 케이스 파워스 시의원 등이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는
뉴욕시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차량 소음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와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와 같은 개념의 소음 단속 카메라를 뉴욕시 곳곳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단속 대상은 차량 스피커를 통해 규정 이상의 큰 음악 소리와 경적 소리, 엔진 굉음 등을 내는 모든 차량입니다. 뉴욕시의 차량 소음 규정은 50피트 거리에서 85데시벨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80만 명에 달하는 뉴욕 주민들이 이달 중 주정부로부터 추가 세액공제 체크를 받게 됩니다. 뉴욕주 조세금융국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4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경감 조치에 따라 기준이 되는 뉴욕 주민들은 최소 25달러, 평균 270달러 수준의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조세금융국은 10월 31일까지 체크가 발송될 예정이라며 우편함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세액공제는 2021년 과세연도에 주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세액공제 100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지만 밤 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